안녕하십니까.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시외 고속버스 요금이 오는 11일 다음 주 화요일부터 일제히 오릅니다. 지난해 말에 이어서 8달 만에 또 오르는 건데요. 업계 경영난도 고민이지만 승객들의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평균 5%가량 올랐던 시외 고속버스 요금. 직장 생활 등으로 타지 생활을 하며 수시로 버스를 타는 이용객들에겐 적지 않은 부담이었습니다. 다른 교통수단에 보다는 이제 버스가 조금 더 싸서 이용을 자주 했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다른 물가들도 많이 오르고 있고 버스 요금도 조금 오르고 있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자주 왔다 갔다 하기에는 부담이 되는 부분. 시외 고속버스 요금이 오는 11일 다시 한번 오릅니다. 인상폭은 평균 5%.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업계 요청을 계기로 이미 10% 인상이 결정됐다며 이용객들의 부담을 고려해 2번에 걸쳐 나눠 올리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에서 서울을 오가는 고속버스 요금은 우등 기준 현재 29,300원에서 38,800원으로 오르는 등 노선에 따라 최대 2,000원 가까이 인상됩니다. KTX 타는 게 훨씬 낫죠. 왜냐하면 시간 적게 걸리지, 요금 비슷하지, 편하게 가고 굳이 고속버스 타고 다닐 이유는 없죠. 업계는 그동안 오른 연료비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요금 인상률은 2%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며 운행 횟수 감소나 노선 폐지 등을 막으려면 정부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운송 원가에도 미치지 못한 요금을 그렇게 통제를 하려면은 그에 맞는 그 업계에서 원하는 면세유 공급이라든지 또 우등고속 부가세 면제, 또 재정지원금 확대. 시외 고속버스 이용객 수는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여전히 60% 수준에 머물며 업계 경영난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재정난을 겪으며 상당수가 휴업 중인 광주 지역 마을버스에 광주시가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조례안이 발의됐습니다. 심철희 광주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 마을버스 재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광주시가 마을버스 사업자에게 연료비와 인건비, 무료 환승 손실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의당 광주시당은 마을버스 정상화가 필요하다면서도 민간 사업자 지원은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며 공공교통을 확충하기 위한 완전 공영제를 마을버스에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주교통노조가 오는 10일부터 파업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나주교통노조는 그제부터 파업 찬반 투표를 한 결과 파업이 가결됐다며 오는 10일부터 버스 운행을 중단하고 전면 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노조 측은 나주시가 오는 9월부터 보조금 절감을 위해 소형 마을버스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나주교통이 28대를 감차하고 70명을 구조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려로 일각에서 소금이나 또 해조류 사재기 현상이 나타났었죠. 아직까지 전남산 김 가격에는 큰 영향이 없는 걸로 보이는데 전라남도는 소비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광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남 무안의 김 가공 공장입니다. 습도가 높은 여름철 김의 수분을 제거해 수출용으로 포장하거나 내수용으로 팔기 위한 건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우려로 천일염을 사재기하려는 소비 심리가 가격 인상을 불러왔듯 김 등 해조류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했지만 아직 이렇다 할 수요 변화는 없습니다. 수출길에 나선 컨테이너 3개 분량의 마른 김도 기존 식품위생 기준으로 선적될 예정입니다. 습을 제거를 해줘야만이 보관하는 데도 있고 또 일반 소비자들도 이제 김이 바삭거리니까 김밥 싸는 것도 좋고. 이런 가운데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지금까지 전남 연안의 수산물은 방사능 물질로부터 안전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전남해양수산과학원이 감마 핵종 분석기를 이용해 지난 10년 동안 어패류와 해조류 등 69종 5,163건의 수산물을 분석했는데 요드와 세슘이 1베크렐 이하로 검출돼 식품 허용 기준 100베크렐을 크게 밑도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건도 1베크렐이 넘는 검사 건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나라에 영향을 주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진 않았다. 하지만 최근 논란이 된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의 경우 국내에서는 검사 기준 등이 없어 분석을 하진 못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이와 관련해 해양환경공단 등이
매달 측정 중인 삼중수소의 농도 자료를 확인하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해양수산부의 해양 방사능 검사 정점이 쉬운 2곳에서 127곳으로 늘어나면서 전남 해역의 방사능 검사 정점도 12곳에서 48곳으로 늘었습니다. KBS 뉴스 김광진입니다. 네, 우리나라 현대사의 아픔이죠. 여수 순천 11구 사건과 제주 4.3은 특별법까지 제정이 됐지만 많은 이들에겐 여전히 낯선데요. 지역의 대학생들이 두 사건의 역사 현장을 찾아서 의미를 기억하고 추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성각 기자입니다. 1948년 10월 여수에 주둔하던 국군 14연대 일부 군인들이 제주 4.3의 진압명령을 거부하며 발생한 여수 순천 11구 사건. 태평양 전쟁이 한창이던 1942년 일본군이 요새로 삼았던 여수 신월동은 여순 사건 당시 14연대 주둔지였습니다. 제주를 토벌하자라는 명령에 부당하다고 이렇게 같이 동조했었던 순천 매산 등 학살지와 순천대, 동천제방, 그리고 여수의 형제묘까지 여수와 순천 도심 곳곳에는 여순 사건의 아픔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지역에서 나고 자란 학생들에게조차 여순의 현장은 가깝지만 생소한, 그래서 새삼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잘 모르고 있었구나. 심지어 이제 대학교 캠퍼스 안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많이 몰랐었구나 하는 생각에 이제 반성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여순 사건의 발단이 된 제주 4.3. 4.3 평화공원을 삥 둘러 세워진 비석과 그 속에 빼곡히 새겨진 13,000여 명의 이름 앞에서는 저절로 숙연해집니다. 그 4.3의 죽음의 기록까지 간단히 이렇게 정리를 다 해놨어요. 마을 사람의 절반인 300명이 집단 학살된 제주 북촌 사건 현장과 애기 무덤, 그리고 4.3으로 마을 전체가 사라져 빈터만 남은 고늘동 유적지에선 남겨진 유족들의 아픔을 가늠해 봅니다. 그 아픔이 얼마나 큰지 좀 깊게 생각해보고, 그리고 저는 예비 교사 입장이다 보니까 현장 교사가 되었을 때 이 사건의 아픔과 진실들을 아이들에게 꼭 가르쳐 주라고. 제주 4.3과 여순 사건의 아픈 기억을 넘어 평화와 인권을 되새기는 기회가 된 이번 대학생 역사기행은 KBS 순천방송국 특별기획으로 마련됐습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민선 8기 1년 동안 순천과 여수, 고흥의 인구가 줄어든 반면 광양은 늘어난 걸로 집계됐습니다. 행정안전부 인구 통계를 보면 지난달 기준 순천시의 인구는 27만 8천여 명으로 1년 전보다 1,300여 명 감소했습니다. 여수시의 인구도 27만 3천여 명으로 1년 전보다 2,500여 명 줄었고 고흥군의 인구도 6만 1천여 명으로 900여 명 감소했습니다. 반면 광양시의 인구는 15만 2천여 명으로 1년 전보다 400명 늘었습니다.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가 외국인 투수 2명을 모두 교체했습니다. 기아는 외국인 투수 마리오 산체스와 토마스 파노니를 영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마리오 산체스는 지난 4일 방출된 아도니스 메디나의 대체 투수로 영입됐으며 올 시즌 대만 프로야구 10경기에 출전해 8승 1패, 평균 자책점 1.44를 기록한 우완 투수입니다. 토마스 파노니는 쇼 앤더슨의 대체 선수로 지난 시즌 기아에서 활약하며 3승 4패, 평균 자책점 2.72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전쟁을 전후해 신안 등 3군데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 사건에 대해서 진실화해위원회가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1950년 10월 신안군 증도면 병풍리에서 군경에 의해 민간인 24명이 부역 등의 혐의로 법적 절차 없이 처형됐고 지방좌익 등 적대 세력에 의해 공무원 가족 등이라는 이유로 15명이 희생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완도군 약산면에서 1950년 7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인민군 점령기에 부역했다는 혐의로 주민 12명이 희생됐음을 확인했습니다. 영광군에서는 1950년 당시 법성면 등에 거주하던 주민 22명이 국민보도연맹원이나 요시찰 인물이라는 이유로 예비 검속돼 경찰에 희생됐다며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늘부터는 다시 강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미 비구름이 동진하면서 해안 지역부터 비가 시작이 됐는데요. 대부분 지역은 내일 오전까지, 남해안 지역은 모레 아침까지도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비는 오늘 아침부터 낮,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집중이 되겠고요.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30에서 6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 아침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50에서 100, 일부 지역은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오후까지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순간 풍속, 초속 15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되는 만큼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비가 내리며 오늘 더위는 누그러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1에서 5도가량 높지만 한낮 기온이 광주가 25도 등으로 어제보다 3에서 8도가량이나 낮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24도, 고흥 25도에 머물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26도, 영암과 강진도 26도로 아침 기온과 크게 차이 나지 않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26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2.5m로 다소 높겠습니다. 일요일부터는 당분간 소나기 예보가 잦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7월 7일 뉴스광장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